민지 씨는 달콤한 빵집의 주인이었어요. 빵 굽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지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은 늘 그녀를 한숨 쉬게 만들었죠. 손익계산서라고 쓰인 그 종이는 온통 알 수 없는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민지는 옆집 김 사장님 문구점으로 향했어요. 김 사장님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인자한 분이셨죠. 사장님, 이 손익계산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빵은 잘 팔리는데 왜 돈이 없는 것 같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사장님은 빙긋 웃으며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민지 씨,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민지 씨가 매달 쓰는 가계부와 똑같아요.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는 수첩 한가운데에 선을 그었어요. 이쪽은 수입이에요. 민지 씨가 회사에 다녔을 때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빵집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벌죠. 이걸 매출이라고 해요. 빵을 한 개 팔 때마다 쌓이는 돈, 그게 바로 매출이에요. 그럼 이 반대쪽은 지출이겠죠? 그런데 기업은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눠요. 빵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간 밀가루, 설탕, 계란값은 매출원가라고 하고 가게 월세나 전기세, 알바생 월급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르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남아요. 빵을 팔아서 순수하게 남긴 이익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게 운영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게 바로 빵집이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남은 돈이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민지 씨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든 지출을 빼고 남은 순수입과 같은 거죠. 이 돈으로 민지 씨는 다시 빵집에 투자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가계부에는 예산이라는 개념이 더 있어요. 이번 달에는 월급이 얼마 들어올 테니 생활비는 얼마, 저축은 얼마 해야겠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업도 미래를 위해 예산을 짜기도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썼는지 결산을 하죠.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바로 이 결산의 결과물이에요.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고 썼는지 보여주는 기록인 거죠. 민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손익계산서는 더 이상 무서운 종이가 아니었어요. 빵집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였죠. 그녀는 이제 빵집의 미래를 더 잘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기업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개인의 수입지출 예결산표를 비교해보며 이 두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라 하면 기업 회계에서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도 일종의 개인 손익계산서죠. 기업의 재무제표 왜 중요할까요? 기업은 매분기 또는 매년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그 핵심 문서가 세 가지죠.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지요.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중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벌어 무엇에 썼는지 알려주고 결국 이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매출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매출원가는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간 직접 비용이지요.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본업의 성과입니다. 그 외 이자 수익, 외화 손익 등은 영업 외 수익과 비용에 속합니다. 세전이익, 당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주주몫이 되는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 되는 구조죠. 기업은 이 이익을 보고 배당할지 재투자할지 결정합니다. 개인에게는 손익계산서라는 문서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수입지출 예결산표라는 형태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월급, 임대 수익, 이자 소득은 수입, 식비, 교통비, 보험료, 대출이자는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고 남는 돈이 저축 또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걸 매달 기록하면 그게 곧 나만의 손익 계산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은 보통 예산과 결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산은 다음 달 또는 올해 돈을 이렇게 써보자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결산은 실제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기업은 손익 계산서가 과거 실적이지만 개인은 예산과 결산을 통해 미래와 과거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행위 자체가 회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기업에서 이익은 좋은 것이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커야 주가가 오릅니다. 반면 개인이 이익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재무 관리는 균형, 즉 적정한 소비와 저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효율, 개인은 삶의 만족과 건강한 미래가 목표죠. 정리해보면 기업과 개인 모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살아남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개인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기업은 성과 중심, 개인은 안정 중심.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재무적 자기이해 없이는 건강한 삶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만의 손익 계산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